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2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책이라는 의미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이라는 의미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써지는 건데요. 이 책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도 쓸 수 있다 라는 점 감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이, 반드시 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종이를 이용을 해서 주로 글씨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할 경우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뒤에 그걸 묶은, 즉 제본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책자라고 하면 원래 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메모를 책처럼 묶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요. 현대 한국어에서 책자라고 하면 책으로 편찬된 각종 어떤 물건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책자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책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적인 책처럼 이제 굵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1, 20페이지 정도의 작은 분량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묶어놓은 그런 것들을 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사이버적으로 실제 종이책을 읽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공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을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책, 그래서 필기가 가능하도록 한 책을 얘기합니다.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통상 책상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필기용품이라든지 학용품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서랍이 달려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책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목적으로 제작된 가방을 얘기합니다. 책가방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백팩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대학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면 손으로 들을 수 있는 핸드백 형태가 있죠. 책거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책거리라는 말은 사실상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책거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래 책 한 권을 다 베껴 쓰면 그 베껴 쓴 것을 기념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잔치, 지금으로 말하면 생일 파티 같은 그런 작은 잔치를 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확대돼서 한 과정을 마쳤을 때 하는 조촐한 파티를 책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부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을 주고받은 내용, 특히 외상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책을 얘기하고 일종의 이제 회계장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황가 또는 왕가에서 그 왕족들에 필요한 어떤 지위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세레모니를 얘기했죠. 예를 들자면 세자로 임명한다든지 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얘기할 때만 쓰는 구어 입장이 됐죠. 책갈피라고 하는 것은 책 사이에 끼워 놓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보던 곳을 표시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곳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피자가 되겠는데요.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쪽이라고 가정할 때 이쪽의 상대편인 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피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 및 우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저쪽이라는 의미의 피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또는 결국에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체념을 표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 즉 도를 완전히 터득해서 저쪽 세상으로 가는 편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철원 동송인가요? 그 소재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철원군에 보면 도피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안이란 뜻은 피안에 이미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게 절사자니까요. 도피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 피는 저쪽 상대방, 이 차는 이쪽 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라는 뜻입니다. 피차 일반이다 이런 말을 하면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뜻입니다. 피야 식별이라는 것은 피는 저쪽이고 아는 나니까 전투에서 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한밤에 그 등화가 관제된 상태에서 백병전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 피야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지피, 지기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뜻이죠. 지가 상대방을 안다 라는 뜻이고, 기는 나란 뜻입니다. 나를 안다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병법서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전불태라는 말을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죠. 백전백승은. 백전불태라고 하는 것은 100번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든지 또는 비기거나 이기거나 지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게 타당한 말이죠. 어쨌든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란 뜻입니다. 나를 안다 라는 뜻이죠. 차일피일 하면 이 차가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피일은 저쪽 일이니까 내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뭔가를 미루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피하식별이나 지피지기에서 이 피는 원래 이제 전쟁 전투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사이로 대폭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경쟁사가 있다. 그럼 그 경쟁사를 이 P라는 입장으로 놓고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범위를 설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한할한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다, 범위를 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할 한자라고 해서 제한하다, 범위를 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도하고 밑에 있는 한계는 사실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실제 한도는 수치, 특히 금액의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에서 월 300만원 한도다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한 달에 300만 원을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건 정확한 한 달은 아니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두 달이 이제 되겠지만 한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물리적인 어떤 그 범위라든지 또는 권한이라든지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한도나 한계가 같은 말로 쓰이긴 하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하다, 제한하다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역시 한정하다는 주로 한도를 정하는데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다는 주로 한계를 정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물론 막 섞여 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뜻은 다 통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한정하다 보다는 제한하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월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신용카드의 월 사용액을 제한하다 라기보다는 한정하다 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이것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초과는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최대한은 아무리 많아도 이것보다는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이하여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날짜로 정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2023년 5월 3일이다. 그러면은 5월 3일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무한이라는 말은 무제한의 약자죠. 그러니까 끝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도 없이, 한계 없이, 기한 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극한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은 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계약이나 법이나 이런 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한은 자연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둘이 있다고 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산을 달리기를 해서 한 해발 한 500m 되는 산을 올라간다 라고 할 때 그 500m 되는 산을 올라갈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빠르기와 강도 등은 그 사람의 체력에 좌우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목숨이 다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힘을 낸다 라는 의미로 극한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 물론 수학에서 쓰는 극한은 이제 고범위하고는 좀 그 내용하고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무, 직책, 직위, 특히 직위에 주어진 업무의 범위를 뜻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위에 주어진 것은 규정이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하고 권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권리는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권한은 어떤 직위에 주어진 일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통할 수 있지만, 권한은 강제력이 강하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